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코스피, 달러, 그리고 크루드 오일, 비트코인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분석을 하기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사실 5대5예요. 5대5. 하방이 조금 더 높은 정도? 그래서 사실 예쁘게 가는 건 이제 엠파동 하나를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A, B, C를 맞춰주면서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해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A, B, C 하나가 종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을 보는 건 수렴이긴 하더라도 조금 확률이 조금 더 낮게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여탈 분석을 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지금 수파동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가 하나의 AB에 1, 2, 3, 4, 5에 조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489포인트를 지켜준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단기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겠죠.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반등이다 아니다를 조금 논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계속 수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강한 펄스를 만들지 못한다면 계속 추가적인 수렴 느낌을 주다가 하방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지금 자체는 그래요. 올라갈 차트였으면 여기서 바로 수렴을 주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좀 임펄스 슈팅을 조금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해줄지언정 이제 추가적인 하방 이동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렇긴 하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약 반등 구간에 슬슬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뭐 국줄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삼성전자를 샀다가 삼전을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또 샀거든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냥 지금 컷 냈어요. 그냥 짜증나서 컷 냈습니다. 데드캣 한번 노려보려다가 물론 지금도 이제 코스피 반등 라인 들어가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맞고 어느 정도 데드캣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리 좀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얼추 분석을 다 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구간에서 방송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강하게 상승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났으니까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 정도에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고가 갱신 단기 전고점 갱신을 해줬고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마찬가지로 일봉상 하락 다이버런스 레인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도 어느 정도 조정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달러 차트가 되돌림을 제법 많이 주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고점 넘어가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플래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연스러운 건 이런 무빙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어느 정도 지금 임계치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유가 조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거의 임계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 적어도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추세 위로 올려준다면 이거는 새로운 상승, 수렴에 대한 분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 큰 슈팅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건 넘기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겠죠. 이렇게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 잠깐 볼게요. 오일을 지금 제가 오랜만에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너무 어렵습니다. 오일도 지금 보시면은 오일은 조금 좋은 게 일단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는 게 고점 찍고 여기가 엠파동으로 이렇게 갱신이 나왔죠. 엠파동 랠리로 갱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금 펄스 슈팅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임펄스가 조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슈팅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 지금 여기서 비비다가 올라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랑 원유가 오르면요 여러분들 원자재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피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0.3에서 0.5포인트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보통 원유도 올라가고 2분의 1 확률이긴 해요. 무조건 아닙니다. 코스피가 내려가면은 원유도 내려갈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저희는. 그리고 달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조금 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는데 달러가 반등을 하면 유가는 보통 하락을 하는 추세를 갖고 있고요. 달러가 하락하면 유가는 상승합니다. 뭐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달러가 하락하면 그만큼 유가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단기 반등 그리고 달러 단기 고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단기 반등이면은 원유도 어느 정도 약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하는데 지금 원유도 보시면은 분석이 조금 안 되거든요. 자, 이것저것 다 뜯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좀 설명을 심플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냥 뭐 짝대기 긋고 이렇게만 방송을 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은 원유도 여기서 N파동 나오고 또 ABC로 갱신이 나왔습니다. 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또 속파동을 보면 또 ABC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또 ABC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운이 좋으면은 ABC, C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ABC를 완성시켜주면서 상단 트렌드 라인을 맞으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또다시 수렴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운이 좋으면은 여기에 대한 상방 펄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단순히 컷라인을 여기를 조금 잡아만 줄 수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운이 조금 좋으면은 이제 10% 상승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수렴 사이징을 주다가 또다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죠. 그래서 원유는 조금 더 할인을 해줘야지만 이제 좀 매수 타겟을 노려보고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유가 약 반등을 해주고 하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원유랑 코스피는 2분의 1 정도 0.3에서 0.5 정도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레벨이라고 했죠. 원유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수렴을 하나를 줄 수가 있다 정도이고 수렴을 주다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AB의 C의 하방을 보면은 이제 원유랑 비슷한 커플링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다. 달러도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플래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어디 갔어? 일봉상 다이버전스도 걸렸고 지금 추가 파동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파동이 여기를 넘기는 파동이라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플래그가 보이고 혹은 달러 역시도 여기를 조금 횡보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와 원유는 0.5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달러는 원유와 반비례한다.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달러가 하방으로 간다면 원유랑 코스피는 약 반등을 조금 해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유사성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움직여요. 나스닥 1%당 코스피 뭐 한 3%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을 하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좀 되게 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은 이 커플링 현상을 상당히 많이 깨거든요. 지금 나스닥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뭐 골드랑 달러 관계, 달러랑 원유, 코스피 관계 여기에 대한 디커플링, 커플링 현상이 좀 요즘은 예전처럼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믿을 건 없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코스피나 원유 같은 거는 차트 분석을 하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에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딩 존이 아니다라고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렴이 왜 안 되냐면 수렴이 길어지면은 또 ABC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수렴 구간일 때는 보통 중간 자리 수렴일 때는 이게 비파동의 하방 비파인지 상방 비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안 하는 걸 가장 원칙으로 하고 방향성을 주고 난 다음에
분석 방송을 해도 돼요. 가령 여기를 갱신을 한다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를 갱신하면 높은 확률로 상단 트렌드 라인인 코스피 3천까지 간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나와준 다음에 시황 분석을 하는 게 유의미하지, 지금은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원유도 지금 트레이딩하는 구간 자체가 아닙니다. 트레이딩하는 구간이 아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여기서 입절 가져가고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무너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 근데 지금 짧게 코멘트를 드리면 알트 같은 경우에는 모먼트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리플을 조금 많이 샀는데 이런 식의 상방 C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서 1, 2, 3, 4, 5의 좀 펄스를 노려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못해도 여기에 대한 펄스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펄스 한 방에 나오면서 조금 수렴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60, 122평 골크 생기고 지난 올 시즌 여름 상반기 고점 못 넘긴 종목들은 이 상승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추가 반등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버리면서 알트 상승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조금 모릅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기울기의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피날레가 나온다라고 안 봐요. 못해도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보다 기울기가 약하게 빠지면서 기울기를 돌려야 어느 정도 피날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9만 불은 안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8만 불에서 9만 불 사이에서 한번 올라온 파동에 대한 전체 조정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하나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내려간다면 여기가 익스펜디드 플랫을 주고 내려가는 건데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유일한 가능성은 익스펜디드 플랫 주고 고점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방 관점은. 나머지는 엔딩을 그려도 되고 임펄스를 그려도 되고 다 상방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아마 9만 불 찍기 전에 한번 크게 나오면서 지표와 이평을 맞춰주는 조정이 나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피날레일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나온다라고 알트가 사토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긴 해도 도미넌스 빠지면서 또 메이저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별개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개념으로 타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봤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원유 코스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의미 깊게 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방향성을 줄 수 있는데 단기 반등을 줄 수는 있다 정도이지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하방에 맞습니다. 그리고 골드 차트 잠깐만 볼게요. 금까지 오늘 보고 가야겠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달러랑 금이랑 반비례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놓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금이 계속 슈퍼사이클 트렌드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 방송을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 이런 식의 슈퍼사이클 오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방송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죠. 야,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지금 여기 정도일 수도 있겠다, 여기 정도일 수도 있겠다. 금이랑 가장 유사성이 많거든요, 코인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추세로만 보면은, 그쵸,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진짜 이러면 149K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149K까지. 일단 각선하고,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밑에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매수 많이 하셨을 건데, 정수리 확인되고 추세 하나 조정되고 되돌림 파동에서 매도를 할지 추세를 이어갈지를 보는 거다. 이게 ABC라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수리 찍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분할 익절은 한번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익절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을 반드시 한번 하세요. 이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출금 안 하면 결국엔 다 잃어요. 이렇게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또 3,000% 빠졌는데, 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진짜 조정 나오면 풀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구간만 단순히 보더라도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두 개의 파동이 나왔고 지금 이 파동에 대한 연장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5를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파동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은 정말로 큰 문제 없이 계속 좀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는 반드시 3,000포인트를 넘길 거라고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피드백 드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에 대한 한낱 방구석 트레이더의 견해일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박시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흐름 체크만 한번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고점 갱신 나오죠. 신고가 갱신했죠. 나스닥도 제가 이 당시에 신고가 갱신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